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업 직불금입니다. 농지가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직불금을 못 받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8년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소득 기준과 농업 직불금의 소득 기준을 혼동하십니다. 두 제도는 소득을 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2026년 농업 직불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소득은 어디까지 보는지 꼭 필요한 내용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 직불금은 정확하게는 공익 직불제도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농 직불금, 두 번째로는 면적 직불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은 농가가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받는 것이 소농 직불금이고, 소농 직불금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 면적에 따라 받는 것이 면적 직불금입니다. 2026년 소농 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 농지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 농지에 해당해야 하고 농업 경영체에도 제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쌀 직불 대상 농지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 대상 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조건 분리 직불 대상 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이 된 농지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농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신청한 농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땅이 농지냐가 아니고 내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냐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불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실경작자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명의는 내 이름인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고 나는 농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가지고 직불금을 신청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 외 경작자 등은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 직불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농업인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직불금에는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을 합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며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일반 사업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세법상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직불금에서 말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그대로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명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는 뜻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소농 직불금을 보겠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단순히 농지가 작으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농가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계가 원칙적으로 0.5헥타르 이하여야 합니다. 0.5헥타르는 약 1512평 정도입니다. 둘째는 영농 기간입니다. 농가 내 지급 대상 농업인은 각각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촌 거주 기간입니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각각 농촌 지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개인 농업 외 종합 소득입니다. 소농 직불금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하죠. 농가 내 지급 대상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농가 전체 소득입니다. 본인만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 구성원 전체의 농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합계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실 분은 본인 소득만 확인하지 마시고 농가 구성원의 소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농가 전체 소유 농지입니다. 농가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이 합이 1.55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4,689평 미만입니다. 여기서 지급받은 농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함께 확인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축산업 소득입니다. 농가 내 지급 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 합계가 5,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덟째는 시설 재배업 소득입니다. 시설 재배업 소득 합계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농 요건이 안 되면 직불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직불금의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따라 지급 단계가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는 신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헥타르 이상, 즉 약 302.5평 이상을 실제 경작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 농업 경영체에 등록했으니까 바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과거 경작 내역과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농촌 거주 농업인보다 추가적인 요건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 외 경작자는 주소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경작 규모와 판매 실적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를 새로 샀거나 임차 농지가 변경됐거나 경작 면적이 달라졌거나 농지 일부가 전용됐다면 등록 정보가 실제 현황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에서는 예전 농지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직불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스마트폰이나 AR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과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방식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전년도 등록 정보와
농업 경영체 정보가 동일하고 사전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관외 경작자 등은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일반적으로 신청 농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면, 동에서 진행합니다. 매년 신청 기간과 세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불금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 농업인 자격, 농지 자격, 소득, 실제 경작 여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명의만 이용해 신청하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소식과 경매, 토지 정보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농지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러리랜드 공인중개사 땅드림이었습니다.